예, 지금 이번 시간에는 뭐 이론적인 뭐 컴퓨터 관련 학습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인베스트 TV에 뭐냐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미래. 이게 이제 뭐 제 생각에 물론 이제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국민소득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이 국민소득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외국에 나가 보면 뭐 저도 뭐 외국 생활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많이 한 데는 뭐 일본하고 싱가포르 정도 뭐 살아본 데는 그 정도 살아봤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살아보질 않아서 미국은 가보지도 않았고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끝내주기 좋다. 국민소득 3만 불에서 2만 불 사이, 특히 2만 불이 더 좋습니다. 2만 불 사이의 나라가 실제 중산층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는 이런 그 피라미드 이런 마름모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부자,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중산층이 굉장히 많은 형태의 구조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은 뭐냐 이 중산층을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론은 어떤 모양이 일어나냐? 이제 이런 모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국민소득은 늘어나는데 결론은 가장 중요한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허리가 얇아져요. 그리고 대부분이 저소득층에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민의 삶을 살게 되고 위쪽은 또 위쪽도 많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두터워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평균으로 보면 평균은 비슷해집니다. 평균 소득으로 보면 비슷해져요. 그 대신 부자는 더 많은 돈을 갖고 가난한 자는 더 돈이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것도 유튜브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의 방송을 많이 볼 텐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이 보는 저는 유튜브가 일본의 어떤 이제 사람들의 삶을 좀 다루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 일본의 모양이 이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본은요, 우리가 뭐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저도 일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봤지만 뭐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배웠어요. 단지 이제 사고방식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그거는 우리는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 국민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진짜 일본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국민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일본은 부자지만 국민은 한없이 가난합니다. 단지 엔화가 세다 보니까 해외 여행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가는 것 뿐인 거지 사실 일본 안에서의 국민의 삶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일본은 교통비도 비싸고 교통비, 뭐 고속도로 뭐 이런 거 있죠. 지하철 이런 거 자체가 워낙 비싸고요. 그리고 뭐 그 대신 뭐 싼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이런 건 쌉니다. 아마 일본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가는 일본 식당이라는 게 관광단지에서 가기 때문에 사실 일본 국민이 가는 식당은 아니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는 10,000원 정도, 1만 원.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뭐 1만 원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웬만한 거에 10,0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일본 대졸의 초임은 보통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도요타 자동차가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200만 원이라는 게, 좀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일본 애들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은 24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24살 정도에 200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이 2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26이 되니까 이 26 정도 됐을 때는 당연히 이 돈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나이대가 대졸 초입 기준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종신교 고용의 형태예요. 근데 뭐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겠지만, 아, 종신고용이라는 건 뭐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근데 지금은 IT 분야는 아닙니다. 뭐 도요타나 이런 데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구조가 딱 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삶을 봐보세요. 왜냐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결론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자체의 어떤 경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경제가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이렇게 떨어지면 이 돈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누어 가지려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돈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빼서 다른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여기에 400을 벌던 사람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즉 가장 한 명이 기존에 월 400을 벌었다. 그러면 지금은 가장이랑 뭐 부인이랑 그죠? 둘이 같이 벌어야지만 이 돈이 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힘들게 살라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사다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다리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다리가 의사죠, 의사. 뭐 공부가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든 공부하면 의사 되면 이런 사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의사도 지금 제가 알기로 전공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는데 요 중간의 과정에서 뭔가 또 다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의가 쉽게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의사의 정원을 늘리려고 하죠. 얘도 이 사다리가 점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안이라는 일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뭐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러면 뭐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처음에 한 달에 200 혹은 뭐 많이 받아봤자 250 그죠? 중소기업에 월급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올라가는 급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 좋은데 뭐 끼케야 많이 올라가면 한 450 정도의 급여를 받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정도의 급여, 그러니까 받는 수령액으로 급여를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잡히면 이렇게 잡힙니다. 사실은 이렇게 잡혀요. 그런데 450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450이라는 이 급여가 과연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족이 없으면 편해집니다. 가족이 없으면 이제 혼자 살면 450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집도 그런 거 없으면 뭐 450이면 충분하죠. 가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거 있죠. 이 450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끼케야 10년입니다. 문제는 끼케야 10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450 정도를 찍고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결과적으로 한 50세 정도면 이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일반화를 얘기하는 거고 모두가 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삼성 SDS나 뭐 이런 데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뭐 부장급의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도 되면 연봉 8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연봉 8천이 되면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냥 1억이라고 치죠. 그냥 1억이라고. 연봉 1억. 근데 연봉 1억인데 연봉 1억은 월 실수령액이 620에서 650 정도 됩니다. 이제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620이라고 봤을 때 이 620이면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그러면 한 달에 620을 버는데 과연 연봉 1억이 될 때까지 그 회사를 엄청 오래 다녀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 다닐 기간이 남은 기간은 짧아요. 단지 지금 이제 정부가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간이 살아가고 있는데 결론은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는 뭐 1년, 2년 더 연장될 뿐이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그 1억을 받는 기간은 전체를 봤을 때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러면 1년에 1억씩 받으면 10년이면 10억인데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620이잖아요. 620이면요.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정말 많이 저금하면 200만 원입니다. 진짜. 그럼 2,400이에요. 그죠? 1년에 저금하는 돈이 2,400이고 10년이 되니까 2억 4천이죠. 2억 4천을 1년, 2년, 3년 딱 놀면 3년도 안 돼서 이거는 제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이 꼴이 난다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특별히 운이 좋고 뭐 다른 것들을 뭐 해서 뭔가를 성공하면 뭐 예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 꼴이 납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분은 뭐 나 공무원이 되겠다. 근데 그거는 지금 공무원으로 은퇴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지금 공무원이 돼서 20년 뒤에 좋을 거냐?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이나 공사를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연봉 1억이 됐든, 그죠? 연봉이 얼마나 많든 이 지속 기간이 짧으면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요 기간 동안에는 조금 행복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유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오래 가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차피 정해져 있어서 이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돈을 많이 쓰고 살아요. 기본적으로. 아반떼 탈 거 그랜저 타는 거고, 그죠? 그랜저 탈 거 제니시스 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그럼 뭐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게 의사가 됐건 그게 뭐가 됐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1번, 직장의 수를 늘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수의 종류를 늘려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한 분야에서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 일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의 가지수를 늘려요.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도 할 수가 있고 내가 보안도 할 수가 있다. 그죠? 내가 DBA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게 일단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회사에 의존하면 안 돼요. 회사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인 거지 회사가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것을. 그 자기 것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컴퓨터 관련 일을 하지만 유학원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거 하나를 만드는 거, 이 내 거 하나를 만드는 게 내가 회사 생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요쯤에는 반드시 한두 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길어봤자 10년입니다. 10년 뒤에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래요. 50세에 뭐 삼성 SDS를 비유하면 자꾸 SDS를 비유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대한민국 탑 기업이니까 SDS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50세에 내가 삼성 SDS 부장이에요. 그럼 나는 연봉 1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이 60세까지 갈 수 있냐? SDS에서. 일부 가겠죠. 뭐 임원이 된다 치고 뭐 온다 치면. 자, 그러면 대부분 다 못 가요. 그럼 결론은 이 기간은 1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SDS 끝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할 겁니까? 결론은 중소기업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래요. 물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길이 있는 그 예외는 빼고 얘기하자고요. 어디 조직이나 예외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자신의 일을 만들어놔야 돼요. 자기 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직장, 우리가 왜냐면 어디에 소속이 되면 이 소속감을 느끼면 사람이 안정을 찾거든요. 이 안정을 찾는 순간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끼케야 뭐 자격증 하나 따는 거죠. 그건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노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무슨 자격증이건 자격증 한두 개 따는 거는 이 안정을 찾는 순간 사람들의 노력은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를 늘려놔야 된다. 두 번째,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 내 것을 만드는 그게 뭐냐? 자기 일과 관련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 일과 관련되는 게. 그래서 이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나도 그냥 뭐 강사를 해볼까? 그럼 강사 한번 해보고 회사 다니면서 나는 뭐 컨설팅도 한번 해볼까? 그럼 컨설팅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죠? 거기에서 내가 뭘 잘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뭐든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아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냥. 자,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걸 써놨는데요. 7월 정보반 정보처리기술사의 대외 활동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으로 제가 번 수익은 다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강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안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컨설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 활동도 했고 이달에 비용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는 3,050이에요. 정확하게. 3,050을 7월 달에 받았어요. 그럼 이제 두 개 합치면 5,000 넘죠? 그죠? 사실은 돈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이 외부 강의는 이렇게 많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5월은 저 이거 영원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5월 달에는 1, 2, 3도 거의 영원이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와 이것도 중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요 금액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 매달 안정적으로 나오는 325만 원. 이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딱 기초를 딱 잡아주니까 외부 활동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아니 매 한 달 내내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컨설팅을 했냐. 저는 비상근으로 합니다.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강의하면서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이런 거 자체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기간을 계속 길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때가 온 게 32인가? 32이죠. 그러면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안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내가 한번 내려두면 기본적으로 사라집니다. 기회는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내가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닌다. 뭐 내가 국민은행 직원이다. 그래 봤자 국민은행 직원일 뿐이에요. 내가 국민은행에서 나이도 어린데 연봉 1억을 받는다. 그래 봤자 국민은행 직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는 순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쓸데도 없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국민은행 뭐 IT 부서는 모르겠지만 일반 영업부서에서 뭐 50대 퇴사했다고 쳐봐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맨날 대출하고 이런 것만 했을 텐데 영어 지점에서 일했을 텐데 솔직히 쓸데 없죠.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물론 여기 다닐 때는 이 조직이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게 큰 겁니다. 사실 조직이 보호해준다라는 게 크고 국민은행 정도면 대한민국 최고 회사인 거는 분명하죠.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가만히 내면을 보면 이 거창한 타이틀을 지웠을 때
순수한 내 모습이 진짜라는 거죠. 이게 날아갈 때,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타이틀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면 이 회사 이름에 머리를 숙이는 거지 그 사람 개인한테 머리 숙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국민은행 본부장이야. 아, 그럼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머리 숙이는 거지 그 사람한테 안 숙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자기 것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게 저의 답이에요. 이걸 답을 알고 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뭔가 하나가 됐는데 치 답을 알고 한 것처럼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뿐이다. 이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답은 몰라요. 지금도 저도 모르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안 할 이유 없으면 들어간다. 뭐 이런 주의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거더라고요. 조금씩. 물론 누구는 그래요. 뭐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면 되지 않냐?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재테크라는 건 없습니다. 왜? 이제 분위기 봐보세요. 부동산하고 이런 거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끝났다고 봐요. 이게 끝물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그 끝물에서 이거를 번다라는 것 자체는 물론 아주 운이 좋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그런 몇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정말 좋았던 누구나 다 행복했던 이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세금 올리고 세금 올리면서 나눠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못 올라가니까 그죠?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새로운 뭔가를 발전해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어, 바보라서 이렇게 발전 못하고 이렇게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침체기에 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도 뭔가의 혁신적인 거가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통일이 되거나 갑자기 그죠 민주주의로 통일이 되거나 뭐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건 달라지지만 그거는 하늘의 뜻인 거고 우리의 노력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서민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조금 더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제가 그냥 경험상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